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에 관한 것을 실제 행정 실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왜냐면 또 이 자료를 컴퓨터를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노트북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때 행정사 사역에 따라서 그동안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경험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제도 꼭 알아야 될, 우리가 필수적인 법은 꼭 알아야 될 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행정사 법령제도 실습 교육 강의 순서입니다. 행정사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순서는 그리고 국가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그리고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령 자세, 행사 국민 상담 컨설팅 이런 중심을 하겠습니다. 잘 되죠? 네. 잘 되죠? 잘 되죠? 네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아주 너무 행복한 기쁨의 만남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정말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여기 올 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사실은. 여러분 뵈니까 또 더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도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에이, 이건 뭐 내가 업무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업무 처리할 때 처음 어떤 업무를 받은지 아세요? 출입국 관리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왔어요. 어느 분이. 아니,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대. 나보고 국적 취득을 해달래. 내가 출입국 관장기관을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행정사 안 하려면 뭐, 에이, 그냥 가세요. 그래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한다고 보내요? 출입국에 가야죠. 출입국 관리.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개 나오라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좀,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혜도 짜내야 돼요, 행정사지. 얘가 그랬어요. 내가 국적 취득을 최선을 다, 그러니까 딱 해준다 하면 또 안 돼.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정사 업무를 받을 때는 꼭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왜? 행정사법 2조에도 고객에,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도급계약서 쓴다고 그러고 무슨 다른 계약서 쓴다고 그러는데 위임계약서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법에 따라서 그렇죠? 딱 쓰고 이제 그 사람한테 한 2, 3일 후에 위임계약서를 쓰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하여튼 준비해서 뭐 잘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내가 뭘 한지 아세요? 뭘 했겠어요? 출입국으로 많이 가야죠. 공부해야지. 먼저 법을 봤어요. 그 관련 법이 뭔가? 그래서 오늘 법이 필요합니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두 가지 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달달 외우다시피 막 밤새도록 2, 3일간 봤어요. 제가 또 사법고시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공부를 하니까 법 다 나와요. 답이. 어디인지 알아요? 그때 법을 보니까 국적 취득을 하려면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또 예금증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거기에 이제 보증금이 3천만 원 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본국의 범죄 경력이 범죄하는 뭐가 없어야 된대.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었어요. 아까 가지러 가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확인 행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나도 행정하는 사람이 과연 그게 맞는가,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냥 법이 자꾸 바뀝니다. 요즘 어떻게 됐어? 출입관리법도 요즘 바뀌었어요.
교육을 단계적으로 뭐 5단계, 3단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죠? 제국 교육을 하려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때는 그런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행위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도 새롭게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출입관 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법에 돼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아, 이거 좀 그렇게 나보고 잘하네. 어디 출입 관련 기관에 근무했냐 이걸 아니라고 그랬더니 행정사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들고 와서 자기는 이 신청서만 써오래요. 국적 취득하는데 신청서 양식을 다 줘요 나한테. 그거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 사무실에 그 사람이 왔어요. 내가 딱 설명을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조건이 됩니까? 했더니 3년 뭐 되고 3천만 원 이렇게 다 됩니까? 했는데 본국에 솔직히 죄지는 일 없습니까? 또 물어봤고 죄지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걸 써오세요. 만약에 죄지는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딱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유인계약서 바로 작성해서 계약금 몇십만 원 받고 또 최소한 그 국적 취득을 몇백만 원 받아야 되니까 딱 그렇게 이제 계약을 언제까지 내가 가능하면 열심히 해서 처리할 테니까 마지막 딱 끝나면 이제 또 나머지 금액은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 자기가 여태까지 찾아다니 봤지만 이렇게 설명인 데도 없었대. 출입까지 사무소 가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딱 한국을 차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행정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우선 법령제도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까지 해서 다 이 제목 오늘 이렇게 강의할 내용을 함축적으로 해서 한 사람 처리해준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행정사 함께 그리고 무슨 좀 서로 물어보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틴 부버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제 그러면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럼 행정사법 1조가 뭡니까? 이번에 행정사법 법령 제도 이해 시간에 그걸 하셨습니까? 1조가 뭡니까? 거기 있죠. 국민의 편익도모. 그렇죠? 간단히 외우면 돼요. 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 행정사 업무를 해야 되죠. 첫째는 국민의 편익도모. 그런데 국민의 편익도모는 어떻습니까? 헌법에도 목적이 민주평화통일, 국민 행복 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헌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보장들,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로서 또 아까 나처럼 그 성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공 덕목 4요소 일반적인 이론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첫째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지능지수도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 지능, 기술, 자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가지 덕목을 그 중에서 자세가 97%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높고 해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좀 지식 있다고 에이 뭐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고객들이 오면 정말 믿음을 줘야 신뢰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인상만 주면은 많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력도 있어야 돼요. 또 자세도 줘야 돼요. 아니 또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계속 쌓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97% 성공 덕목 4요 중에 자세다 이거. 그럼 자세는 어떤 자세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만나면 가장 기쁨의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을 정말 제가 인정하고 그렇죠? 강의할 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렇죠? 대학생들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교수 평가까지 해요.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못한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해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따르고 지금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참 교수님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제자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자세는 인간관계에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공직에서도 고급 공무원도 다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시험 출신도 계세요 여기? 예, 그래요. 여러분 시험 출신도 계시지만 절대 시험 출신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는 하나예요 이제는. 네.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시험 안 본 분이 없어요. 다 봤죠. 그렇죠? 다 시험 보고 공직에 들어가고 승진 시험도 다 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시험 보고 공직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출신이다 공직자 출신이다 우리가 따로 이제 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 행정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논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지자 불여 낙지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서양 얘기를 좀 인용했으니까 동양 얘기도 좀 인용을 같이 해줘야 돼. 우리가 서로 화합을. 호지자 불여 낙지자.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서 오셨어요? 그냥 기쁨으로 오셨어요. 좋아서 오셨다면 기뻐하세요. 그렇죠? 아까 내가 만나서 기쁘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사. 기뻐해야 사람이 어때요? 건강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돌아가신 분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황수관 씨라고 혹시 아시죠? 그분이 강의를 건강 강의를 많이 했어. 제가 이제 어떤 내가 모인 단체에 와서 건강 강의를 했는데 한 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 효과가 있다.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운동력 한 번 웃으면. 근데 눈물 나도록 웃으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해가지고 걸린 암도 녹입니다. 난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건강하고 지금 내 나이에 다 아파서 빌빌해요.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여요? 네? 아까 소문 다 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전부 지금 빌빌해. 저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70까지 일단 그렇게 왔다가 그렇죠. 이 행정을 하니까 지금 뭐 어떤 나이라는 거죠. 딱 벌써 차려졌구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자들은 은퇴하고 나오셨고 또 시험 출신에 시험 봐서 새로 이제 들어오셨지만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는 행정대학원 주간 학생들은 야간부로 이미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주간부가 두 가지 시험을 봐요. 뭐예요? 첫째는 행정사, 둘째는 행정고시. 그렇죠? 두 가지 시험을 꼭 봐서 열심히 주간 애들. 그래서 행정사도 많이 학교에 들어왔었어요. 대학원 출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사가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시험 출신들한테도 이걸 올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좋아서 오셨으면 또 기뻐서 하세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즐거움을 해야 건강도 해야 내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이제 한 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기도 또 창작을 해야 돼요. 항상 강의한 사람은 낙지자 불여 감지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함으로 해야 돼. 여러분 항상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살 때도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행정 살 때 처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아까 행정심판관 같은 거 할 때 안 되고 기각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가? 그 이유를. 그렇죠? 과연 그 사람이 영업정지 처분 당할 만한 법적인 하자가 심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지 행정심판을. 그렇죠? 그런 걸 잘 연구를 해야 돼. 이따 행정심판 실제 시간에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행정사무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대학에 총장할 때 졸업식 축사할 때 되게 커맨스멘트. 그렇죠. 졸업은 곧 시작이다. 졸업은 곧 시작이다. 그런 총장들이 그런 인사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졸업생 놓고 여러분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라 이거죠. 열심히. 근데 저는 이제 졸업할 때마다 얼마나 그냥 옛날에 국민학교라 초등학교 나 다닐 때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졸업할 때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때는 중학교도 잘 못 갔어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감히
집 팔고 농 팔아야지 저 중학교를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중학교 그냥 많이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모두 끝났구나 말이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막 노력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졸업은 시작이다. 저는 그러니까 은퇴는 시작이다. 저도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은퇴는 시작. 여러분 공직에 계신 분들 은퇴했다고 절대로 에이 나 이제 끝났다 하던 분들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요. 지금부터 시작으로 해서 왜냐하면 인생이 요즘에는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김영석 교수를 내가 자주 만나요. 제가 이제 모임단체 꼭 얼마 전에도 이제 온양온천 그 한울학교라고 해서 제가 같이 어떤 문학상을 받은 그 학교에 거기 이제 특강을 해서 나보고 꼭 축사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김영석. 근데 뭐 120세인데 아직도 성성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는 뭐 얼마나 서서 할 수 있습니다만 강의 이것 때문에 지금 앉아서 합니다만 그분은 꼭 앉아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20세 되니까 이제 서서. 그래도 뭐 말씀은 솔솔 하여튼 시원시원 그게 잘해요. 예, 여러분들 은퇴는 시작입니다. 절대로 공직에 계신 분들 은퇴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이라고 생각하시 형제사회에 한번 이제 우리가 국가에 국민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는 중요한 계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세, 18세 청춘에도 앵보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 미인이래. 꿈과 열정을 잃으면 7, 80 노인 것 같다. 근데 7, 80 노인이라도 꿈 있고 열정 있고 일을 하면 청춘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 시에 참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시도 많이 나갑니다. 영상을 통해서 시 낭송도 많이 나가고 또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 교재를 한 20권 냈어요.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도 다 비교해서 해주려고 그렇잖아요.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는 게 아까 다양하니까 남북 경제도 비교해서 하고 남북 종교도 비교해서 하고 남북 문화예술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가 문단도 등단해야 되겠다. 대학 교수 때 제가 문단에도 이제 등단해가지고 시하고 수필하고 그래서 제 시집을 한 10권 냈는데 그걸 보고 그림공연을 작곡하신 분이 12곡을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림공연사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제 노래가 계속 불려나갑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유명한 성을까지 불려서. 근데 이거 행정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왜? 저작권 등록을 행정사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음악 저작권. 행정사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가 등록을 했어요. 딴 사람 주면 또 최소 몇십만 원씩 줘야 돼요. 누가 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서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료가 또 나와요.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은퇴했다고 그렇게 그냥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음악 저작권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와 사무엘 울만의 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나서 제가 이제 실무적인 거니까 실제 있는 거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살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섬기는 행정사로서의 행정의 개념이 뭐냐? 제가 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교수가 행정에 관한 개념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니까 행정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행정에 대한 개념도 그렇잖아요. 행정사가 행정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공.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그렇죠? 애들은 접수어로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어요. 미니스터는 뭡니까?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사 그만큼 지도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장관, 목자의 위치에. 그렇죠? 그러나 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장관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 했으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도 고위 공무원들도 뭐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 장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한행사협회에서 할 때도 뭐 장관들이 지금도 서로 관계를 해요. 같이. 이런 게 다 해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관을 지냈지만 국민을 섬기라고 이제부터는 막 하려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뭐 제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는 자를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ublic Administration,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공적인 일을 하는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여러분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나는 그렇게 부릅니다. 행정의 법률가다. 그렇죠? 근데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일본에 제가 행정사협회도 초청받아 갔었어요. 일본은 총무성에서 관장합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죠. 국가기관은. 그리고 거기도 행정사협회가 있고 행정서사협회라고 그래요. 또 지방행정사협회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일본 행사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연구에다가 제가 국회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세미나. 국회의원들 보는 앞에서, 우리 행정사 전체 또 모인 앞에서 세미나도 발표했습니다. 일본 행정사는 어떻더라.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행정사를? 뭐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가의 법률가 그래요. 가는 뭡니까? 거리 같자. 거리 같자. 왜 그래서 내가 왜 하필 거리의 법률가라고 그래? 거리하면 조금 약간 좀 이상해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총무성이나 행정사협회에서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는 가의 법률가. 그런데 이따 그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짜, 거리 같자를 딱 쓰는 거를. 저는 항상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의 법률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을 행정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사를 알아야 되는 데에서 이제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자격,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가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변호사, 뭐 여기 쭉 있죠. 세무사, 배지사, 관세사, 또 이런 뭐 자격사들 있죠. 건축사. 그렇다고 뭐 또 혹시 이름 다 안 되면 뭐하니까 이 정도 하고 그 이외에 여러 전문 자격사들이 있습니다. 행정사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정식으로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또 민간 자격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상담사라든가 독서지도사, 또 개인정보보호사.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사는 우리 행정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수교육도 직업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윤리 이런 문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개인정보 관계를 또 강의를 해요. 항상 제 시간 다음에 또 그거 하더라고요. 그 연수교육은 행정사 하는 분들이 또 교육받는 거잖아요. 2년, 3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윤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런데 개인정보 알아야 돼요. 왜? 요즘은 개인정보 잘못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정보도 선의적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 개인정보보호법 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사님들에게 제가 강의한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 전화번호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보내고. 제가 이건 행사를 알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건 뭐 나쁘게 활용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도 있다 해서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종류는 뭐 이런 것도 금방 이제 지난번에 이런 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 행정사, 일반 행정사, 뭐 여러분들 여기는 거의 다 일반 행정사고, 회사 행정사는 이제 별도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하니까 해양 심판이라든가, 그래서 회사 행정사도 제가 고문을 해주고 있어요. 교수도 해주고 있고, 바다 문제에 대해서, 또 성개발 문제, 해상 심판 문제, 그리고 이제 외국어, 요즘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번역도 필요해요. 그렇죠? 아까 출입국 업무 하니까 굉장히 그 외국인들이 이제 출입국 업무 하려면 어디서 많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중국인 동포는 어디가 많습니까? 아세요? 대림동이 많아요. 대림동에 가면 뭐더라도 중국 동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출입국 업무 하다 말고 대림동에 가서 전부 만나봤어요. 행정사들 만나고, 대림동에도 출입국 관리 전문을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학원에까지도 한 3개월, 3, 4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120만 원 주고 토요일 날 가서.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나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그 등록증을 줘요. 신분증까지 다 주더라고요. 요즘 그게 있어야 또 출입국 업무는 전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참고로 이건 실제적인 문제니까. 또 외국어 번역도 지금 우리나라가 학생들만 해도 30만이 와 있대요, 유학생이. 근데 일반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다문화 시대예요. 우리 더구나 요즘에 애들도 많이 안 낳고 하니까 외국인 줄 알아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아까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국 번역도 중요하다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야 된다. 우리 일반 행사들도. 여러분 여기는 전부 일반 행사 되죠? 그다.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가 벌써 얼마가 됐어요? 맨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44만 그럼 7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최근까지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12월 얼마에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올해 합격자들 그렇죠? 그 해서 지금 40 이렇게 4만 3만 뭐 이렇게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43만 시대였는데 이제 44만 시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근데 일본을 가보니까 여기 오는 44만 이렇게 많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나오는 숫자가 많아요. 전문 자격사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50만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공인중개사도 또 땄어요. 저는 국가전문자격사는 웬만한 거 다 따놨습니다. 전문자격사.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행사가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그렇죠?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것도 참고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 돼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 따가지고 자격을 같이 걸려고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동네 가니까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변호사 하도 많이 나오니까 변호사만 가지고는 수익이 적대요.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하면 그건 뭐 큰 건 뭐 그렇잖아요. 몇십억짜리 하나만 해도 그게 몇십만씩 들어오니까 같이 한대요.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숫자가 이렇게 40 몇만 됐습니다만은 실제 등록한 사람은 우리 협회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몇백 명 뭐 근데 옆에 일본은 내가 비교했으면 한 5만 몇천 명이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행정사가 아마 행정사로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지금 세계 이렇게 행정사 거의 변호사들이 다 행정업무까지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행정사 제도가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본 행사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네 번째 절에 가해법률가로 딱 나오죠. 거리 같자.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가해법률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옆에 딱 이렇게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행정서사라고 그러죠. 거기도 가해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윤리강령이.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이런 자료 가져와서 또 제가 분석을 해서 다 그걸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일본어는 잘 몰라도 능숙하지 않아도 한문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일본은. 한문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분석해서 했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정부 부서도 이런 거 뭐 일일이 다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다 각 부서에 했으니까 그냥 이건 소개로. 정부 행정이 다 우리 행정이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에 관한 법률이 되게 몇 개나 됩니까? 한국 국가 법령이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 이제 행정사람은 최소한 그건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법령 제도 시간에 이런 얘기는 혹시 얘기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우리 알아야 돼. 왜? 자, 국가 전체 법령이 한 5천여 개 됩니다.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가 돼요. 그럼 거의 다 법률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럼 행정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행정에 관한 법을 각 알아야 돼요. 재건축에 대해서 하려면 재건축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에 가서 하려면 임대차 보호법이나 부동산 매매라든가 그런 게 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법을. 전부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 게 다.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국토교통부가 있잖아요. 행정부에. 그렇죠? 또 토지, 부동산. 얼마나 행정이 광범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행정에 관한 법률 자체를 이렇게 많다 하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을 알려면 이제 여러분 아까 최신 법률이라는 국회 정보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면 국회 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면 최신의 개정되고 만들어진 법들이 나와요. 또 여러분 국회법만 뿐만 아니라 판례까지도 알아야 돼요. 대부분 판례.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심판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뭐 변호사법이 위반이다 하고 또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잘 보고 변호사법 위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 이제 변호사법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사법도 잘 개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니까 자꾸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런 얘기까지 하려면 지금 막 하나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령정보센터 또 법제처에서 어떤 법이 법제처에 되게 법률 해석을 많이 해요. 그것도 알아야 돼. 내가 이제 한 가지 예입니다. 서울시에 내가 법인 신청을 하나 했거든요. 법인 설립 인허가도 행정사 해야 돼. 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저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방관서에 위임을 해가지고 지방관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앙관서에 가라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법률 해석이 법제처에서 이렇게 나왔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법인 설립 인허가에 대해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서 법인 설립 인허가에 대해서 해봤는데 거기는 뭐 정관을 만들고 초공회도 열고 심지어 내 법인 설립하는 게 재밌었던 게 가수협회 법인을 하나 신청을 해서 재밌죠? 행에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가수 신청을 왔더니 여의도에 가수 있는데 하러 왔더니 나보고 설명을 해야 그래. 정관을 이렇게 만들고 임원 선중하고 이사장 누구고 뭐 이사 뭐 어떻게 한 30분을 설명했대. 그걸 자기는 다 녹음을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걸. 자기는 유튜브에 또 올려놨어요. 그때 또 나보고 가수협회 왔으니까 우리 행정사님이 행정학 박사님이고 교수님 총장님이 하셨으니까 노래를 한 곡 불러달래요. 그럼 가수들의 영광이겠다. 이게 참 행정사다 보니까요. 별걸 노래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에이 좋다 그러면 비 내리는 고모랭을 한번 부르자. 어머님의 손을 놓고 그걸 하나 불렀어요.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그렇게 잘했다고 자기네들이 막 뜨거운 박수 보내면서 그냥 자기네 영상까지 올려놨는데 유튜브 보면 초창기에 그 노래도 나옵니다. 나 진짜 이게 행정사다 보니까 별걸 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라고 또 관계가 돼요. 가수. 그래서 저도 또 가수를 하다니까 나보고 기왕에 한번 하셨으니까 나보고 노래를 정식으로 배우래. 또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제가 또 가요도 또 작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작곡가 비둘기 작곡했던 그분이 또 작곡하고 또 다른 또 작곡가 작곡해가지고 내가 한번 불려나간 또 있어요. 또. 노래 한 곡. 그렇죠. 행정사다 보니까 재밌어. 하여튼 근데 그거는 또 나는 이제 가족을 또 잘 돌봐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딱 생각하면서 사랑의 신호. 남산길 걸으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신호 이게 해가지고 아주 뭐 또 이렇게 가요로 트로트 곡으로 작사해가지고 부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는 이것도 저작권 문제 다 우리 행정 그렇지 않아요. 또 문화예술 행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행정에 해당된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법제처 그런데 이제 법인 설립 그때 얘기하다가 가요법인 하다가 말했습니다만은 중앙관세 한 법인은 어떤 경우냐?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각 지회나 지부가 3개 이상 광역단체별로 돼 있으면 중앙관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 그 법인은 진짜 지회 지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관세 자기들이 법률 해석을 딱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서울에만 주소가 있고 서울에 하나의 주소만 가진 법인은 서울시에 돼야 돼. 그렇죠? 그럼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 주소만 있는 데는 여기도. 그러나 광역시도별로 대구에도 하나 있고 광주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고 전주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하는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대구만 있다고 하면 또 전라도에 서운해요. 광주. 그렇죠? 항상 우리가 강의할 때도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서울, 인천, 강원도. 그렇죠? 충청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역시도별로 3개 이상 되면은 중앙관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법인도. 법인 설립 인허가도 우리 행정사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행정사무를 바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알아야 될 뭐 주요 법령들은 뭐 이제
헌법부터 뭐 민법, 형법 이런 거 다 헌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면 대학에서 배울 때 뭐 헌법만 가지고도 1학기, 한 학기 이상 해야 돼. 민법은 뭐 한 2년 동안 배워도 그거 다 못 배워. 그렇죠? 민법이 많으니까. 상법. 그런데 이런 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아시고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도 헌법은 아까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니까 알아야 되고 거기는 이제 뭐 헌법은 국가 기본 조직과 작용하는 법이다. 그 개념 우선 알고 목적은 아까 민주평화 통일 행복 듣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이 처음에 나오고 뒤에는 이제 입법행정 사법부의 조직에 관한 거 그렇죠?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거. 작용이라는 것은 기본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 조직, 사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헌법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렇죠?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법도 아까 법인 설립하는데 민법이 꼭 필요해요. 왜?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비영리법이 우리가 행정해야 될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또 공익법인입니다. 그렇죠?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사 해야 될 일이잖아요. 행정사 인허가, 행정관청 인허가는 행정사 해야 되니까 그렇죠? 법인은. 근데 상법상 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상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법무사. 상법상 법인은 영리법인,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렇죠? 네. 그 상법도 알아야 돼요. 이 법인들의 설립은 등기함으로 승가돼요. 등기는 또 누가 합니까? 법무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 건드리면 또 법무사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제 그런 큰 회사들 설립할 때는 법무법인 변호사들하고 법무사들이 같이 뭐 해요. 그렇죠? 변호사들이 그걸 다 하도록 법인은 해주면 등기는 법무사들이 하고 그렇죠? 참 근데 여러분 각 국민은 누구나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 맡기고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가서 하면 그건 법의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에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법, 법무사법 위반이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것도 좀 나쁜 걸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아이 본인이 하시고 요령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수임료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소송도 자기 개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사 소송하면 이거 변호사법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국민 누구나 자기가 법적인 지식 있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러나 이제 꼭 변호사에 갈 일은 또 가야 되죠. 그렇죠? 법무사에 갈 일은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그쪽도 전문자회사도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국민은 누구나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등기로 갔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이렇게 모든 게 다 행정사 그냥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법에 위반되게 다 하면서도 참고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 민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기본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4,600여 가지 행정법을 통합해서 총칙적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도 개정돼서 시행될 때 아예 그냥 한 2달 전에 강의는 같이 만든 입법한 사람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행정법령 시간에 최소한 이런 법령의 기초적인 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행정기본법 같은 것도 들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최소한 이런 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기본법 이거는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그러니까 민법에도 그 수많은 조항 중에 총칙 개념 있잖아요. 민법 총칙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신족상습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총칙적 개념을 해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행정에 관한 총칙적 개념이 행정기본법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조항도 많잖아요. 이거는 한 4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행정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행정기본법의 원칙이 거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설명드리면 이것만 가지고도 오래 하겠습니다만 법률유보의 원칙, 그렇죠? 평등의 원칙,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많잖아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돼요. 법치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다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할 때도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이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봐야 돼. 권력 남용을 혹시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자기 구속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느냐.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법인 설립 인허가를 냈는데 값도 내고 을도 내는 똑같이 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 인가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구속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이 되면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행정심판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잘 따져서 행정심판해야 돼. 그렇죠? 아까 헌법도 잘 따져야 되고 민법도 잘 따져야 되고 형법도 따져야 돼. 왜? 야, 내가 그 보통 영업정지라 업무정지라 전문 자격사는 업무정지라고 그러고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정지한테는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정지를 당하면 6개월 이상 정지를 업무정지를 당하면 형사벌까지 가요. 단체 계시면 다 하지 않아요. 처분하면 경찰서까지 고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경찰에 가면 최소한 유죄 판결 벌금도 나오고 막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전과자가 돼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경찰에까지 가서 막 진술해주고 검찰에 가서 근데 그런 걸 보세요. 잘 인도해줘야 돼요. 검찰에 가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죠? 경찰에 가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못하면은 형사벌까지 처벌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할 때 그걸 잘해서 형사벌에서 딱 시험이 없어. 무혐의 딱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심판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또 행정관청에서는 형사벌과 또 행정벌은 다르니까 그건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공직생활 하신 분들 아마 그래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증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생각하냐 법적으로. 에? 억울한 국민 편에 서서 해야지. 형사벌이 무혐의 됐으면 이거 행정벌도 무혐의 해야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국민 행복 추구권임을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겼어. 에? 여러분 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깊이 알고 잘하면 분명히 우리가 다 행정사건 멋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연세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 이제 항상 그 행정기본법 관계에서 국민의 권익 도모가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원래 이제 한 4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쭉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작용에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한 번씩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원래 내가 지난번에 한번 3시간 동안 강의했던 걸 한번 구체적으로 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 강의도 내가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아니 카톡으로. 그럼 괜찮겠죠? 네. 지난달인가 이게 3시간 동안 본부에서 강의했던 거. 그런 거 이제 기본법에 자세히 설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이걸 다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내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만나뵈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감사하게 참고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청의 입법활동 이런 것도 행정기본법에 나옵니다. 행정기본법의 기본 효과로는 이제 이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행정기본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되게 적극 행정을 못해요. 왜? 적극 행정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냥 잘못하면 이게 그게 법의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만 그냥 그걸 나쁘게 얘기해서는 또 행정학에서 무사안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행정 행태라는 이론을 배워요. 무사안일주의. 그러니까 북한 행정을 연구할 때는 전부 그렇게 했어요.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다. 북한 행정 공무원들이 왜?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노동당에서. 그렇죠? 무사안일주의.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들의 어떻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행정학도 알아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학적인 차원에서 무사안일 행태, 권위주의 행태 또. 공무원들이 권위주의 행태, 지나치게 권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권력 남용을 하게 되잖아요. 권위주의 행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돼. 지금 우리 행정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학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행정학, 행정법 종합적으로 다 알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법은 적극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까지 따질 수 있어. 왜 적극 행정 국민의 편익 아까도 내가 그 얘기한 거. 왜 형사벌에 행정벌에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뭐하니까 형사벌이 아니라고 행정벌 따르라고 그렇게 하느냐. 적극 행정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먹히더라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행정심판 소위 여러분들 실제적인 일이니까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주 법원 앞에 행정 심판 소망이라는 사무실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심판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또 모두 그냥 불만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냥 행정심판 내서 이제 그러니까 예리하지 않아요. 법원 앞에 내가 용감하게 내버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용감성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볼 때는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야 이거 행정심판 자기들이 하고 행정심판법에 보면 변호사는 아주 행정심판 대리권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는 애매하게 거기 이제 그런 대리권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예 그냥 그래서 행정심판 실무 사례도 내가 여기 하나 참고로 이렇게 놔뒀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한 5, 6개월이 걸려요. 행정심판 한번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업무정지 당한 거를 실제적으로 해봤어요. 했는데 아주 뭐 처음에 행정심판서를 쓸 때 헌법부터 민법, 행정법, 형법 막 전부 동원해야 돼. 행정주원법. 예?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들이 묘하게 공무원 출신이나 또 공무원들하고 마치 또 대결 관계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국민 편에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사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약간 좀 모였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를 보고는 오히려 자치위원까지 해달래 이제는. 이렇게 전문가가 자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처벌 행정처벌을 뭐 하게 됐지만 우리 행정사 입장에서는 국민 편에서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더 그냥 서로 좋은 관계가 됐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공무원들하고 또 좋은 관계를 해야 돼요. 오늘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전문 자격사들하고도 좋은 관계 해야 되고 근데 법을 알면 다 좋은 관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법인에서 내가 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법만 알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해서 그래서 결국에 있는데 한 5,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업무상정 당했는데 만약에 행정심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버리면 또 행정심판이 끝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심판 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집행정지. 역시 잘하시네. 집행정지 시켜야 되잖아요. 업무 정지된 걸 정지 처분한 거를 일단 정지 안 되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지돼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행정심판하고 끝나버리면 6개월 다 끝나버리면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심판서 넣을 때 딱 집행정지. 바로 예를 든다면 11월 1일부터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영업을 못하는데 처분 나오기 전에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도 또 행정심판서 쓰고 하다 보면 10월 말경에 거의 갖다 냈어요. 내면서 내일 모레부터 정지인데 이거 집행정지부터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또 그것도 막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행정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넣었더니 거기서 집행정지 처분을 금방 받아들여져요. 그래 이제 그 집행정지가 되니까 영업을 하면서 이제 업무는 그렇죠. 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6개월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행정심판은 일단 이게 뭐냐면 그걸 인용재개라고 합니다. 인용재개를 되면은 공무원들이 다시 재개하거나 그런 걸 안 해요 원래. 또 실제로 또 그 행정소송이나 또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은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예. 형사 소송하고 예. 행정 소송하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에서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보통 이제 고의과실을 보게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 고의과실을 보통 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그게 어떤 그 내용적인 사실관계에서 틀린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그 고의과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형사소송이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꼭 행정소송이 사실은 약간의 경관 규정은 있지만 사실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에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처분에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 약간 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건 소송이 아니고 네. 행정 심판 단계고 심판이요. 심판 단계 거기는 수사 단계입니다. 네. 법원까지 안 갔어요 아직. 네. 법원까지 가서 하면 법원에 우선 재판이 굉장히 그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판례가 딱 나오고 하면 그게 상당히 그게 효과가 먼저 나타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도 거기에 따른 뭘 받게 돼요. 그런데 행정 심판 단계와 아까 수사 단계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그렇죠. 경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 참고로 경찰에 처음에 이제 행정 심판에서 이겼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행정 심판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좀 다른 거니까 행정 소송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교대 법원 앞에서 할 때는 꼭 행정법원을 실습장으로 이용해서 갔어요. 행정법원하고 또 이제 세 군데를 먼저 어디 갔냐면은 또 한 군데는 그 출입국관리 사무소. 거기는 또 내가 처음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또 실습장으로 택해서 또 한 가지는 어디 갔겠어요? 서초구청. 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전부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그 다른 자동차 업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된다는 걸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 서초구청에 이제 가니까 그 팀장이 자동차 등록 사업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갔더니 우리 그때는 실습도 오늘도 17명 7명이 오셨다는데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때 나는 30명 40명 왔어요. 거기가 막 넓은가 내 강의장을 한 그렇게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왔는데 데리고 갔더니 그렇게 넓은 방을 주고 자동차 등록금을 우리 자기도 행정사 할 텐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다 이렇게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 그걸 듣고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자동차 무슨 등록하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건에 3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건을 가져온대요. 어떤 무슨 사가 있더라고. 오복사, 사무사 이런 데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걸 행정사들이 다 안 하고 그렇게 그러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런 것도 봐갖고 행정법원에 가니까 또 그 판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난 그냥 고마워요.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좋은 걸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설명을 그렇게 잘해주고 또 동영상까지 보여줘요. 보여주고 갈 때 또 선물까지 줘요. 우리한테 자료까지 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때 행정법원에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 행정사 출신들을 상당히 이렇게 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떤 동영상을 보인 줄 알아요? 지금 그 바로 동영상 관련된 겁니다. 지금 행정소송과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대리운전한 기사가 운전을 이제 했는데 그 차 주인은 술을 먹고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까지 갔는데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도 그 대리운전 기사가 보니까 상당히 멀리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더 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약속은 한 몇만 원 했는데 한 5만 원 했는데 더 달라고. 난 더 못 주겠다. 또 주인은 이거 좀 줘버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나니까 그냥 이 차를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앞에 앉아서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경찰이 딱 그 사람이 신고했는지 모르잖아요. 뭐 신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와다가 딱 걸려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기준이 되버렸어요. 아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운전 취소가 됐죠.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을 했어요, 처음에. 아니, 행정소송을 바로 했어요. 행정소송을 바로 하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왜 행정소송을 먼저 했느냐. 여러분, 행정심판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뭐가 있습니까? 한 5가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운전면허, 공무원 징계, 국세 징수 문제, 네? 그렇죠? 세무 문제, 또 노동 문제, 노무 문제. 하여튼 이런 전문차에서 하는 그런 몇 가지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행정심판 안 거치고 행정소송을 갔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동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라고 너무나 도움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판사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행정심판을 거쳐오라니까 행정심판을 갔어요. 또 행정심판을 갔는데 행정심판을 졌어요. 왜? 행정심판이 좀 대리권도 있어야 되고 가서 변론도 해야 되고 잘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니까 기각당해버렸죠. 그래야 취소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왔어요. 행정소송으로 와서는 그걸 제대로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취소당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대리운전기사 찾아갔어요. 나 좀 잘 이렇게 내가 여기서 차 내려줬다는 것만 나 한 발짝도 운전 안 했다는 것만 입증해야 되니까 나 당신 여기서 내려주지 않냐.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내려주지 않냐니까 그 자리에 내려줬다. 자기가 그랬어요. 그래 그거를 그런 입증서 하나 써서 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뛸 듯이 기뻐하고 이 사람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참고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과는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런 절차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또 행정법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난 그 판사 너무 고마워요. 행정법원의 판사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여러분 좀 쉴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좀 쉬셨다가 다음에 서로 질의도 하면서 또 행정사법도 좀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좀 쉬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